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환자들의 치료가 뒤로 밀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발가락 절단 수술이 취소된 사례가 나왔고요. 유방암 수술이 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란 사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뿐 아니라 전국 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간 신생아가 100명도 채 안 태어나는 지역의 병원 수가를 서울 수도권과 차별화하는 것이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문제 정상화의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내일 밤 11시 30분에 MBC 100분 토론에서요. 정부와 의협이 의대 지원을 놓고 첫 TV 토론회를 가집니다. 나는 죽어도 양보 못한다는 식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토론과 설득의 묘가 꼭 필요한 게 지금의 의료개혁 문제 해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폭탄만 오가는 토론회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전남도의 이민청 설치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총선 전망대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라디오 전망대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마무리해보죠. 2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하죠. 최근 순천시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에서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순천시가 총력 대응 방침을 정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전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지원 및 주거 안전 방안의 일환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관해서 순천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상담소 운영 요청을 하고 세부적인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한 전세 피해 관련 무료 법률 자문을 해주고 또 저리 무이자 대환 대출 안내, LH 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 등 주거 지원 연계 사업, 또 전세 피해로 인한 심리 회복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 지원하고 전세 사기 예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순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다짐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행정적인 지원책이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 피해 금액의 직접적인 구제보다는 행정이 조력하는 일종의 이제 간접 지원 형태인데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순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순천시가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피해액에 대한 구제 방안이 아니고 또 그나마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또한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순천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를 일으킨 임대인의 집을 협의 매수한 뒤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해당의 구제 방안은 현재 국토부 내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은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인데 은행의 대출로 임대보증금을 충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출금 연체이자를 물게 되는데 일반 이자율보다 높아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은 행정적인 구제 방안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서류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고 또 연체이자 면제 기간도 짧기 때문에 구제 효과가 낮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장기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전세금 기존 대출이 버팀목 대출 등 목적이 있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인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 공매나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역시 피해자들 참 지치고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마련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좀 더 지켜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플랜트 지부가 지난주에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외국 인력의 플랜트 건설 현장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네요. 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부, 여수시 지부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이 플랜트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플랜트 노조는 지난 17년 동안 국가의 중추 산업의 핵심 기술과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플랜트 산업 시설을 국가의 중요 시설, 보안 시설로 지정하고 외국 인력 고용을 불허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국가 산단에서 유해물질 유출이나 화재나 폭발 중대 산업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재벌 대기업과 건설기업을 위해 법인세 인하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친기업 편향 정책으로 일관했고 이전 정부도 감히 손대지 않은 플랜트 건설 현장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현장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용직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인력의 현장 투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조는 플랜트 건설 현장에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건설 일용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목숨줄과 같은데 인건비를 절감해 돈벌이의 혈안인 건설 기업들의 청탁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그 목숨줄을 칼로 끊어버리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외국 인력 도입은 포항이나 울산, 여수, 광양 등에서 수만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학살되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고 플랜트 건설 노동자와 생존권을 사수하고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외국 인력 도입 저지 총력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플랜트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 도입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플랜트 인력 육성이나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력 육성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논의를 지속할 경우 차후 조합원들의 상경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1조 5천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여수시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수 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일부에서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좌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8년까지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 2022년 민간 공모 절차가 취소된 이후 2년 동안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수시의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당초 전라남도가 2013년 KTX 역세권 기본 구상 및 개발 타당성 검토로 2018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구체화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전체 사업 부지에서 여천역 주변 36만 제곱미터를 우선 민간 개발로 접근할 경우에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예, 사업의 경제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라고 본다면 정작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좀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관련 개발 부지인 여천동과 선원동 일대 553개 필지를
오는 2025년 10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상태에서 지난 2022년 여수시가 한 차례 민간 공모에 나섰다가 돌연 공모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수시는 공모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과 평가, 이윤의 제한, 초과 이익의 재투자 등 도시개발 법령 개정안을 공모에 반영하겠다는 이유로 이 공모를 취소하고 또 공모 절차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사실상 관련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사업 중단 2년 만인 올 하반기에 사업 추진에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지역 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수시가 다시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해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4월 총선 전망해보는 총선 전망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설 연휴 관계로 2주 만에 또 연결을 해봅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2주간 또 밀렸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하나씩 좀 풀어보죠. 일단 민주당 공관위가 지난주에 3차 공천심사 발표했는데 우선 그 계신 광주에서는 컷오프된 후보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자들 개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탈락한 이유가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으니까 이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 내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경쟁력을 확인하죠. 그런데 이제 후보자들은 그 자료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언론사들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나 자기들이 그냥 추측하는 당원 모집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서 약간 좀 높은 순위에 있으면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배제됐을 때 거세게 이제 반발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발하는 심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꼭 정당하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이 그렇다고 해서 공천 심사 자료를 속 시원하게 다 공개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떨어진 사람들의 심리 문제인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서는 이제 민영배 의원이죠. 이제 이 현역 의원이 이제 이른바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친명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게 구도를 짜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아직 이제 그 경선이 실시된 것은 아니지만 공천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이제 광주 서구 갑에 있는 이제 송갑석 의원 이분도 이제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찍혀 있는 분인데 이분을 포함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을 뺀 상태로 그 지역구에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경쟁력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뭔가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은밀하게 약간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사롭게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이제 불거지는 겁니다. 워낙 호남 지역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덜 받기 위해서라도 항의를 좀 거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광주가 시작이지만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 또 전남 지역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면에 이제 전남 지역에는 이렇다 할 좀 잡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전남 지역은 선거구 획정 자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적인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법률상으로는 1년 전에 이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걸 지킨 적이 없고, 4년 전 총선 때도 뭐 아주 간당간당하게 이제 3월 중순에나 이걸 확정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좀 여야 간에 뭐 그냥 좋게 얘기하면 힘겨루기가 좀 치열한 부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 조금도 이제 뭐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전에도 이미 이 전남 지역에서는 그 순천하고 이제 광양, 곡성, 구례 뭐 이런 것들을 싹 합쳐가지고 나누면서 이제 이상한 이제 지역구 분할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순천 지역이 희생을 해서 다른 지역을 살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아직 합의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획정위에서는 이걸 이제 원래 이제 법률적으로는 단일한 이제 자치 행정 단위를 쪼개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은 인구가 이미 초과해서 두 개로 나누도록 되어 있고, 네. 그럼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서 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한 칸씩 다 밀려나서 선거구가 많이 변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공천을 할 수가 없고 경선을 어떻게 붙이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번 이제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했지만 단시간에 이제 처리가 될지 뭐 언제까지 늦어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늦으면은 뭐 3월 초 중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남 지역에서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잡음을 바란다는 취지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지역민들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서 참 답답한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전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순천 분구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민주당에서는 현역 소병철 의원, 또 김문수, 서갑원, 손은모, 신성식 예비 후보들 이렇게 5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경선 향방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 게 있습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KBC 광주방송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로 그냥 대충 이제 분위기만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아주 뭐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예비 후보가 갑자기 현역 의원과 비슷한 이제 여론 지지율을 얻고 있어서 뭐 도대체 뭐 어떤 무슨 영향일까? 상황이냐? 예. 신성식 예비 후보가 사실 이제 뛰어든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예. 이제 최근에 보면 검찰에서 이제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약간 좀 복잡한 사연이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지금 현역 의원과 이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이게 이제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도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수 있고, 또 정말 뭐 당선이 될 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이제 궁금한 일인데, 이제 아주 공교롭게도 지금 순천 지역은 이렇게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후보들도 다 검사들이고요. 검사 출신이죠. 예. 그리고 순천의 노관규 시장도 검사 출신이고, 지금 이제 검사 출신들끼리 이제 나름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치열하다면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현역이 수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도전자가 새롭게 이제 공천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직 단체장인 이제 노관규 시장이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이제 지점이 사실 이제 이 신성식 예비 후보가 이제 인적 요소로 보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앙대 뭐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이제 성남
경기도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오더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한 바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권 들어서고 나서 좌천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윤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관계가 안 좋고 이재명 대표와 뭔가 관계가 좋은 것 같은 이런 이제 위치인데 이런 막 그림이 좀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또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예. 또 그런데도 같은 검사라면 또는 검사 후배라고 이제 신성지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일까? 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순천 지역의 이 공천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선거구가 어떻게 갈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정당이요. 뭐 호남 지역 광주뿐 아니라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개혁신당인데 이준석, 이낙연 두 공동대표의 묘한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뭐 회의장에서 고성 난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던 이제 개혁신당의 기존 당원들이 합당에 반대하면서 강하게 이제 이탈하는 흐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좀 궁지에 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과정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좀 정체되어 있고 당원들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다른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좀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목민 기병처럼 좀 속도감 있게 선거 캠페인을 좀 이끌어 주기를 바라면 이제 그렇게 힘을 몰아주면 기존의 이제 당원들도 좀 이제 실망한 마음을 좀 달래면서 이제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를 약간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만 취급하고 명목상으로는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인데도 그냥 감투만 쓰고 실질적으로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아마 이제 새로운 미래 쪽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제 와서 당을 깨고 말하자면 아직 이제 법적으로 합당은 하지 않은 상태니까 아예 합당을 이제 거부하고 취소하면 뭐 원래 새로운 미래당으로 쭉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민주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뭔가가 실패로 돌아가면 본인으로서는 이제 감당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요 개혁신당이 호남에서도 이제 합쳐져 있을 때 의미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순천 지역에는 천하람 후보도 거기서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개혁신당이 어떻게 이제 분위기를 쇄신해서 다시 한번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지가 이제 이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다음 주 일요일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최종 통합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번 주에 어느 요 기간 동안에 갈등이 수습이 되느냐 아니면 갈등이 더 커져서 결국 이제 쪼개지느냐 요걸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쪼개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낙연 대표 쪽도 많이 이제 감정이 상해 있는 것 같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배복주 씨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이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박원석 전 의원처럼 이제 정의당 쪽에서 합류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이제 불쾌하면서 이런 정신을 이런 원칙 이런 방향으로는 합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허용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잘 중재를 하면 어떻게든 봉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이 정도로 이번 주 총선 전망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전라남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 청년 이민국이라는 공식 직제를 편성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겠죠. 정부의 이민청 신설 움직임에 맞춰서 이민청 유치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 이민청 신설로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유발 효과가요,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던데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그래서 이민청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도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민청 신설 관련된 이야기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 쪽에서는 좀 빠르게 움직임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노동 인구보다는 이제 비노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근데 이런 그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은데 이게 이제 이민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수립하고 좀 능동적으로 좀 책임 있게 대처할 전담 조직은 이제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뭐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이미 이민정책 전담 조직들이 설치돼서 이 총괄적으로 좀 컨트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설치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제 2022년도에 정부 핵심 과제로 이민청을 설립을 했고요. 설립 발표를 했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국회에서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다 보니까 이제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법무부 외청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권한을 이관받게 되고 감독하게 될까요, 그러면? 뭐 지금 현재 뭐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정부 조직 개정안에서 확인된 사항은요. 예. 기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제 출입국 이민관리청장한테 이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그리고 국적이나 난민 외국인 사회 통합 등 이 출입국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 소속의 이민청을 신설하고요.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게 이관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민청 설립 및 광역 비자 제도 전면 도입 촉구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 주시면 좋겠어요. 광역 비자 제도는 이제 지금 광역 지자체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좀 넘겨받아서 예.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나 우수 인재를 좀 주도적으로 선정해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하고 가까운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 실상도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업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전남은 아시다시피 이제 농사노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로 없으면은 산업 자체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좀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계의 실정들 기반해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이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또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권한의 일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제 이관을 시켜서 외국인들의 지방 정착을 가로막는 이게 사증 제도를 좀 해결을 하고 중앙 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이제 지자체 주도로 좀 개선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5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좀 대표 발의해서 이민국 설립 및 광역 비자 제도 전면 도입 촉구 권한을 채택을 했고 이제 중앙부처나 국회에
이번 주 중에 이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민청 유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요. 예. 안산 같은 경우는 전국 처음으로 뭐 외국인 전담 기구, 뭐 다문화 특구 지정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고, 예. 사실 뭐 지역에 그 일자리가 없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뭐 농촌 뭐 어촌 할 것 없이 전남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들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다들 이제 지금 뭐 이게 유치전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예. 이게 전남뿐만 아니라 뭐 말씀 주셨듯이 뭐 충남, 뭐 인천, 경기도, 뭐 경북까지 해서 유치전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뭐 각 지자체마다 자기들의 좀 장점들을 좀 뭐 주장을 하죠. 그래서 수도권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외국인 수가 많다는 점이 이제 주요 뭐 홍보 전략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민적 설립 취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결국에 전남입니다. 지금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거 말고도 최근 5년 새 지역 외국인 증가율이 한 41% 정도에서 전국의 2위고요. 외국인 노동자 수요도 많지만은 실제로 이제 뭐 기본 인프라들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이나 관양항이나 고속철도 이런 어떤 적극성들이 좋아서 이민청 유치 좀 최적재라는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광역 행정 단위에서 준비나 적극성들인데 실제로 올해 1월달에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인구 청년 이민국을 좀 신설해서 실제로 이 중심으로 해서 유치 경쟁에 좀 성공적인 기반 확보에 좀 나섰다 이런 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전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뭐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에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인구 감소나 지역 산업들의 이제 붕괴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들을 이제 국내로 좀 유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궁극적으로 이민 정책이 좀 성공을 하려면은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좀 정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이나 뭐 학업으로 좀 잠시 왔다 뭐 다시 떠나는 이런 또 외국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정착해서 전남 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입하고 체류하고 정착하는 이런 또 단계별 이민 외국인 지원 시책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또 중심으로 이 길게 좀 보다 보면은 성과들이 반드시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도 의회도 연결된 김에 좀 여쭤보면 뭐 도의회에서도 역할이 있을 텐데 뭐 공조도 하실 테고 뭐 견제도 하실 테고 최근에 그 고흥에서요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계절 근로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예.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뭐 지난 1월 회기 중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지원하는 단체들하고 좀 간담회도 좀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 브로커들에 의해서 이제 와서 일하시는 이 노동자들이 이제 이중 착취도 당하고 인권 유린도 당하는 뭐 이런 어떤 현실들도 좀 목도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공공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 조사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이게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작업하는 이런 과정들이 숙련 과정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네. 가령해서 외국에서 한두 달 정도 뭐 하우스나 그 양식장이나 이렇게 좀 그 현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숙련 과정들을 좀 거치고 오면은 안착하고 좀 관리하는데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가져보면서 여러 가지 좀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에서 좀 책임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는 공공형으로 올해부터 또 공모사업에 농협이나 이런 공신력 기관들이 좀 참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거라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를 좀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도지사가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좀 수립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좀 지원센터를 좀 설치를 해서 산재 피해 등이나 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 건립도 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민자 관리센터는 만약에 그러면은 언제쯤 만약에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이게 실제로 이 현장에서 요구들이 좀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나 이제 중복 기능적으로 그쪽으로 좀 기능을 좀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좀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것인지 그것은 이제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관련해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좀 추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라남도가 이제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수행해 나가는데 최적지라는 이런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이민정 신설 유치 성공을 위해서 좀 다각적으로 좀 협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순히 이제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이렇게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주 대상으로 좀 보고 단속보다는 이제 성실한 노동자들에게는 이후에 가족들이 같이 동반해서 입국을 허용하는 등 이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문제가 이제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나 좀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정부에서 이런 노력들이 국가와 함께 좀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룬다면은 큰 성과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다가오는 우주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극한 에너지 반도체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극한 에너지 반도체 하면 좀 생소할 텐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고전압과 고전류 그리고 고온극조온에서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로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에 들어설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선 고전력에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극한 에너지 반도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남도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나주시의 공정실과 연구실 갖춘 센터를 설립하고 설계부터 전공정과 후공정까지 소재 개발에 필요한 전 주기적 기반 시설을 갖춰서 국내 극한 에너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스웨덴 국영연구소 등 이 반도체 선진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요. 노하우를 확보해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이런 구상도 갖췄습니다. 예, 또 순천 율촌 산단에 우주 발사체 단 조립장 포함해서 민간 발사체 생산 시설이 지난주에 착공이 됐어요. 예, 그렇죠. 착공이 됐죠. 최근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 첨단 산업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전남이 우주 발사체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율촌 산단 내 6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조성을 위한 첫 사업을 떴죠. 첫 민간 기업 투자 유치 실현으로 민간 우주 산업 확대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제작센터는 내년까지 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누리호 발사체 각 단을 제작해 기능을 점검하고 조립 생산하는 민간 우주항공 산업 고도를 위한 핵심 시설이죠. 이 시설에는 오는 2027년까지 모두 4차례 누리호 발사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이 됩니다. 전남도는 발사체 제작센터가 전남이 민간 우주 경제 시대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했어요.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의사 집단 휴진 기간 중에 필수 의료계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한 라인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도내 의료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35개소와 응급의료시설 9개소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요.
보건소하고 공공보건기관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만약 집단 유지 시 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알아보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하고 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네요. 예, 지금 출생아 지원부터 지금 국지가 프로젝트를 내놨는데요. 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도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죠.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이 되는데 이 혼인신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둬 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렸는데 기존에 1년이었던 신청 기간이 지나 결혼 축하금을 받지 못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에 다음 달 10일이면 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지금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또 금사다리 공방 운영까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도내 22개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1조 원어치를 발행하네요. 예,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1조 원을 발행하기 위해서 국도비 325억 원을 지원합니다. 할인율은 5에서 10%를 상시 유지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인데 2월 한 달은 할인율을 10에서 15% 대폭 상향하고 1인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도내 15개 시군서 특별 할인 행사를 갖고 있는데 주로 전통시장 상인 등 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주력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와 한국조폐공사 협약으로 올 1월부터 전남도 광역 지역사랑 상품권 앱인 전남 사랑 상품권 체크를 운영 중인데 여기서 시군별 할인율과 1인당 구매 한도까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남 상품권 앱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또 전남도가 2019년 광양과 고흥을 시작으로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5년 만에 14개 시군으로 확대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청소년 교통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로 도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청소년 100원 버스를 타 시도에서도 도입을 추진할 정도로 우수 시책을 걷고 있죠. 이 청소년 100원 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교통카드로 100원만 결제하면 해당 지역 시내버스하고 노후청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용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청소년 할인 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청소년 100원 버스를 통해 교통비의 부담도 그만큼 줄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청소년 100원 버스가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미시행 중인 시군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최근 노후화가 심한 도내 관광지를 선정해서 시설 개선 등 재생 사업을 추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 관광지 27개소와 또 관광특구 2개소 중 60%가 넘는 19개소가 지정된 지 20년이 넘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남도가 이들 시군 공모를 통해 노후 관광지 3개소를 선정하고 시설 장비는 물론 콘텐츠를 보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단 해당 시군에서 개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평가의 심사를 거쳐 우리가 개소당 20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남도는 하순 도곡온천 관광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43억을 투입해서 14개소의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 또 저희들이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 관광지마다 필요한 콘텐츠를 세워 추가 개선 작업에 들어갈 계획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오고 네가 생각나
2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좀 오락가락할 것 같습니다. 우산 잘 챙기시면서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에픽하이와 코일드 윤하가 함께한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네가 생각나 우리 물처럼 넘어가네. 오늘따라 몸이 여전 같지 않은 걸 내 맘이 모르나 봐. 때마침 네가 좋아했던 옛 노래도 흐르니 다시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위험해 속 시원하게 운다. 감정을 일절금했다간 한순간에 훅가 구차하게 내 탓 네 탓 이 쓸쓸한 날씨 탓 하긴 싫다만 편히 널 그리워할래. 인생 뭐있냐 어차피 알 수 없는 내일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맘이 약해질수록 술이 더 세지네. 이런 내가 싫겠지만 이해해. 인생 뭐있냐 몇 장 뒤에 마지막 페이지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그칠 때만 되면 또 다시 비가 내리네. 난 잘 지내.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옛 노래처럼 네가 생각나 비가 오고 잠이 안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옛 가사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더 있고 싶었지만 증발했다고 믿었던 추억이 비가 됐나봐. 창밖에 쏟아지는 빗방울 내 맘을 두드리면 엉킨 감정을 풀고 다시 이어지는 인연. 괜찮은 척해서 더 아파야 했던 지난 날 이젠 웃으며 맞이하네. 공허한 밤 혼자 내뱉는 이 녹두리도 별이 치다 지쳐 언젠 다 끝나겠지 뭐. 내버려둬. 사랑 뭐있냐 어차피 돌아서면 남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몸이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게 맘인데 이런 내가 싫겠지만 이해해. 사랑 뭐있냐 몇 장 뒤에 마지막 페이지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그칠 때만 되면 또 다시 비가 내리네. 잘 지내.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옛 노래처럼 네가 생각나 비가 오고 잠이 안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옛 가사처럼 네가 생각나